연도는 여당초 연도가 아니에요. 소리도라, 소리도. 소리도인데 해방 직후에 이제 지명을 바꿨어. 솔개연자, 섬도자. 섬 자체가 솔개새같이 생겼다 해서 솔개연이라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솔개연 섬도. 솔개의 날아가는 모양을 닮아 소리도라 불리는 섬, 연도. 섬마을 주민들은 연도라는 이름보다는 소리도라는 이름을 더 좋아한다는데요. 아름다운 소리도에 적을 두고 소소하지만 치열하게 바다를 개척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시죠. 여수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바다 위. 남면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사방이 기암괴석이라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절경의 섬 연도입니다. 금오열도에 속하는 이곳은 웅장한 해양 경관 덕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요. 한창 때만 해도 400여 가구, 1,800여 명이 거주하는 큰 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도리와 역포리를 포함해 200여 가구만이 섬의 옛 모습을 추억하며 생활하고 있죠. 20년 전에는 호수가 하여튼 350억, 500억까지 됐어.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때는 막 부유였어요. 얘가 부유야. 그러니까 연도와서 돈 자랑을 못해. 각종 해산물이 풍부한 연도는 섬마을 사람들에게는 풍족한 삶을 선사했고 섬을 찾는 외지인들에게는 호사스러운 비경을 베풀어 주는데요. 몽돌 해변에서 소리도 등대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그 중에서도 자연을 벗삼아 걷기에 알맞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소리도 등대. 1910년 건립된 등대는 지금까지 선박들의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등대와 함께 무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바로 신비한 모양의 기암괴석입니다. 전망대에서 절벽 아래를 굽어내려 보면 바다와 맞닿은 그곳에 두 개의 동굴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의 쌍굴이 있습니다. 바로 오랜 시간 파도의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형성되는 해안의 낭떠러지 해시계가 연도의 섬 전역에 잘 발달되어 있는 건데요. 덕분에 천태만상의 바위들은 연도의 해안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비경, 거기에 걸맞는 다양한 전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스민 그 이야기들 곁에 연도를 찾는 무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 하나를 더해봅니다. 이렇게 여행객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섬 연도. 이곳에서도 뱃길을 오가는 배들을 위해 세워진 등대가 바다를 찾는 사람들의 동반자가 돼줍니다. 바다에 어둠이 내려앉으면 등대는 뱃사람들의 유일한 빛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또 다른 아침을 열어주는 연도 선착장. 이곳에 모인 이들은 소소한 이야기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저분은 여기 본토백이고 우리 서희는 제주도. 아야가 물어갖고 여수가 딱. 제주도에서 이곳까지 온 사연이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5명 중에 3사람이 제주도에서 시집 온 사람들입니다. 제주도에서 어찌거든 요 자부줄 해갖고 돈 버리려고 나왔다가 여기 신랑 만나갖고 이제 여기서 살아보고 안 가봤지 뭐. 그날 전 지켜 들어가. 신랑이 어디가 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마음에 든게 바다에 들어가기 전 준비를 하는데요. 준비물이라고는 집에서 가져온 쑥부쟁이와 고무 찰흙 정도가 전부입니다. 귀에 꼽는 건 뭐예요? 귀에 막는 거. 뭘로 만드셨어요? 고무차로. 애기들 안 막으면 못해. 아파가고 물이 들어가고. 그거 드시는 건 뭐예요 지금? 이거 내선. 이거 먹어야지. 이거 안 먹으면 머리가 아파갖고.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바다. 수심 깊고 물살이 센 연도의 파도 속에서 한평생을 지내다 보니 이제는 성한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껏 온전히 바다에 몸을 던진 사람들만 이렇게 해녀로 남아 다시금 자맥질을 준비합니다. 누군가는 수면 위로 뜨기 위해 공기로 된 튜브를 두를 때 해녀들은 보통 10kg에 육박하는 낙덩이에 몸을 의지하죠.
부력을 바꾸어 물속에서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가만 보면 그 무게는 그녀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와도 같습니다. 이제는 연도에서의 마지막 해녀들로 기억될 사람들. 파도가 강하고 억센 연도의 바다에서 그 억센 바다보다 더 억척스럽게 섬살이에 적응하며 그 삶을 이어온 해녀들이 오늘도 바다로 향합니다. 수산 자원이 풍부한 연도에서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는 바로 낚시꾼들인데요. 그러나 낚시꾼들의 손맛이 제 아무리 좋다 한들 해녀들이 느끼는 손맛과는 비할 바가 못 되겠죠. 바다가 내어주는 싱싱한 수산 자원을 수확하는 해녀들의 작업은 지금껏 연도의 바다와 함께 해왔습니다. 야, 오늘 허물이자 한 일주일 놀아야. 봄부터 시작되는 작업에서 가장 활기를 띠는 때는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은 육지뿐 아니라 바다에도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데요. 덕분에 고요한 연도의 앞바다에도 활력이 돕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겨울이 오면 해녀들의 작업도 끝이 나죠. 평생 바다를 품에 안고 살아온 해녀들이지만 바다에 뛰어들 때면 언제나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막상 바다에 뛰어들면 그 긴장감은 이내 편안함으로 바뀌죠. 연도의 해녀들이 바다에서 머무는 시간은 보통 4시간가량. 그 긴 시간 동안 해녀들의 생명선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태왁입니다. 수면에 몸을 의지하거나 헤엄쳐 이동할 때 사용하는 태왁은 어선을 운행하는 선장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지표. 행여라도 있을지 모를 사고를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바다로 향한 해녀들을 돌보는 것은 바로 선장의 목. 힘든 일을 마친 해녀들은 파도 속에서 태왁 하나에 의지한 채 배를 기다립니다. 별다른 약속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도 배와 해녀의 사인이 맞는 것은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덕분이죠. 사실 이렇게 작업이 끝난 후 녹초가 된 몸으로 배에 오르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물에 젖은 몸과 납의 무게가 천근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러나 오늘 역시도 무사히 작업을 끝마쳐 참 다행입니다. 다리 하나 건사하기 버거울 정도로 고된 작업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죠. 돌아오는 뱃길에 부딪히는 파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선박 안에서 해녀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옆을 지켜주는 동료가 있어 그저 고마울 따름이죠. 힘든 작업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동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된 삶의 무게를 나누는 것도 그동안의 작업에서 지금까지 서로를 잇게 한 힘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로 바다에 뛰어든 해녀들이지만 바다가 내어주는 선물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지친 몸은 쉴 틈도 없이 수확한 수산물을 고르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여수로 배 시간에 맞춰 해산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잡힌 건 역시나 소라인데요. 요즘 제철을 맞은 문어도 눈에 띕니다. 그동안 연도 바다의 속사정을 가장 가깝게 들여다봐온 해녀들은 사실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며 이제 연도의 바다는 그 상처에서 치유됐습니다. 덕분에 해녀들은 오늘도 바다가 내어준 것에 감사하며 마무리 작업에 분주하죠. 섬에서는 어느 하나 스스로 되는 일이 없기에 더욱 고될 수밖에 없는 작업. 억척스러운 작업에 지쳐가지만 늙은 해녀들은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하루의 작업을 마쳤습니다. 가자. 섬의 초고령화 속에서 연도는 지금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도에는 활력이 돕니다. 여전히 바다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해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고된 작업 속에서 수확한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죠. 천혜의 자원을 간직한 연도에서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는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더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과 마주한 연도. 황혼을 맞은 연도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돼줍니다.